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5년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회의 진행을 맡은 NIA AI 데이터 사업팀의 조연재 선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사업을 총괄하시는 인공지능 데이터 본부 신신혜 본부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IA 인공지능 데이터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신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데이터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데이터 사업이 매년 그 성격이 기술 발전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맞춰서 올해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 정부는 여야가 같이 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나 이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힘을 합치는 것이 이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한 축이 또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1차 설명회고요. 아마 이어서 계속해서 또 이런 저희 필요한 데이터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같이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뭐 언제든지 저희 NIA에 물어보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친절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와 연계된 사업 설명은 AI 데이터 사업팀의 문준기 수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준기 수석입니다. 2025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의미 현황부터 Q&A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진 의의 현황입니다. 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 LLM을 개발한 국가로 우수한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강점을 지닌 특화된 영역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고 추론 성능 강화 등 AI 기술 발전이 시급하여 국가적 차원의 고품질 대규모 AI 학습 데이터 구축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메인별 심층 지식 기반의 경량화된 형태인 버티컬 AI로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화된 AI 모델로의 산업 변화와 기술적 발전을 가속하고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는 논리적 사고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심층 데이터와 도메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AI 데이터 6대 전략 분야입니다. 뷰티 헬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제조, 재난안전, 금융회계, 글로벌 협력 총 6개 전략 분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차 공모는 5번째인 금융회계 분야까지 공모가 진행되고 글로벌 협력 분야는 2차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구축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7년, 19년에 21종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에 지금 903종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제 개방 예정으로 있습니다. 24년에는 저희가 총 70종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이르면은 이번 달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방 현황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데이터가 180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영상 이미지 159종,
그리고 재난안전환경과 헬스케어 데이터가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 현황입니다. 저희가 대략 기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약 30% 정도 이제 실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과 개인에서 약 30% 정도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목적은 AI 제품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의 활용 가치가 높은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 및 개발, 응용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부터 보시면은 데이터 획득, 수집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기도 하고 영상 데이터를 취급하기도 하고 텍스트를 이렇게 수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비식 변화도 이루어지고 이제 라벨링을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획득과 가공 이후에 이제 모델 생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모델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모서에 보면은 뭐 AI 태스크라고 이제 현재는 아마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 태스크는 일단 반드시 이제 그렇죠. 이제 이 데이터의 라벨링 처리, 전처리 가공하는 작업에 이제 반드시 반영돼야 될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1차는 저희가 23개 분야, 저희가 분야와 과제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종 데이터를 이제 공모가 나갔고요. 접수는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저희가 공모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분야에 따라서 이제 일자가 조금 다르니까요. 뭐 5월 8일 마감되는 건도 있고 5월 9일 마감되는 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꼼꼼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 3차 공모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2차는 뭐 빠르면 4월만, 늦어도 5월 초 정도에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협력 분야가 포함된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정사항입니다. 공고는 뭐 보셔서 아시겠고요. 저희가 지원 기간은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협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과제의 협약 시작일은 후급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과제 조정 단계에서도 이제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가공을 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월에 협약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인건비 등 경비를 인정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 과제 조정이 끝나고 실제 협약일 이후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작년 대비 이제 변경된 사안이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정 공모 22개 분야, 22개 수행 기간을 선정을 하고요. 자유 공모는 3개 데이터, 3개의 수행 기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협회, 개인 사업자고요. 지원 예산은 3억부터 11.6억 원까지 조금씩 다릅니다. 특정 한 개 데이터는 3억짜리 예산 과제가 있고요. 저희가 11.6억 과제는 2개 데이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축 역량을 갖춘 2개의 기업 기관이 반드시 이제 컨소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주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최대 3개까지, 3개 과제, 3개 분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학은 교내 다수 연구실 등이 동일 분야의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 참여하거나 총 3개 분야 추가 신청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이 이제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놓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특히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기업도 이제 뭐 지사가 많은 기업들은 안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분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분야 초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 전체가 무효가 되고요. 비율만큼 예산 비율만큼 평가 시 감점이 됩니다. TTA 등 뭐 품질 검증 전문기관 지정 시에는 참여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또 신경하셔야 될 부분이 총괄 책임자는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수행 중 타사업, NIA를 비롯한 외부 기관, R&D 등의 중복 투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총괄 책임자는
저희 과제 한 개만 하셔야 되고요. 참여 인력은 중복 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일 100% 초과는 할 수 없고요. 구체적인 사유 없이 총괄 책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또 총괄 책임자에서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아직 일이 없는데 두 개 과제 같이 총괄 책임자로 지원을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좀 넘어야 되는 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한은 2개 가능하죠. 총괄 책임자가 아직 확정된 과제가 없으니까요. 다만 과제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요. 그 동일 수준 이상은 투입 인력으로 바꿔야겠죠. 총괄 책임자로요. 네. 그리고 24년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매우 미흡 주관 및 참여 기간은 평가 배제됩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네, 제출 서류는 수행 계획서 발표자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종별로 구축 계획서와 품질 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은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1년 재무제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 같이 구성한 콘소 기업, 특정 기업이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소를 구성하실 때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완전 자본 잠식인 기업으로 이제 콘소를 구성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기관에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및 민간 부담금 기준입니다.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지원 기준이라 하면은 이제 총사업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 총사업비의 75% 이하의 의미는 총사업비가 1억이나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25% 여기 1억이면은 2,500이겠죠. 2,500을 이제 민간 부담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7,500을 정부 지원금, 7,500이 정부 지원금이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방법은 중견기업, 공기업 비율만 다르고요.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은 이 민간 부담금 금액 중에서 여기는 10%, 중견기업은 13%고요. 다만 여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제 중소기업의 수준의 현금 부담 10%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고문에 이제 세부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고대 AI 데이터 구축 공정이 포함된 초고대 AI 데이터 구축 계획서 세부 데이터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데이터면은 2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품질 확인을 위해서 초기 데이터 5에서 10%를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구축해야 하며 중간 데이터는 중간 점검 실시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전체 이제 일정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AI 모델은 이제 그 유효성 검증용으로 이제 쓴다고 했잖아요. AI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이제 데이터 구축에 이제 모든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한 AI 데이터를 활용한 원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주요 요구 사항 중에 공개 및 성과 확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조금 불투명하게 있던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공모서에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수로 되어 있고요. 본 사업의 결과물인 AI 학습용 데이터, AI 모델, 학습 파일 및 소스 코드, 활용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원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AI 허브의 개방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한데요. 다만 하단에 보시면은 본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공공누리 제2유형에 따른 자유로운 이용 권리를 허용하므로 AI 허브상의 AI 데이터로 직접적인 데이터 거래는 불가하나 이를 활용하여 AI 모델 학습 등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공공유기 제2유형은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물의 변경 및 배포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은 금지가 됩니다. 공공유기 제2유형을 충족해야 된다. 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부분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기한 다음에 배포 가능하고 변경 재가공은 가능하다. 다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이용은 금지가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은 AI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모델과 이후부터 파생된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상업적 혹은 연구적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AI 데이터로 학습시킨 AI 모델로 이제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은 데이터, 하단은 AI 모델. 네. 그렇지 뭐 상업적 어디는 그러니까 상단은 상업적 이용 금지, 하단은 상업적 이용 가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정보의 공개, 배포,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의 법적 권리 필수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집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집단에서 보통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초상권 이용, 그리고 저작권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작권 확인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공개 및 성과 확산에 있는 두 개 내용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직접 제작하는 데이터가 아닌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다 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수고요. 네, 개인정보 교육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3년 동안 보안 의무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탁 용역비는 정부지원금의 최대 28.57% 이내 산정 가능하나 저희는 약 10% 수준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10% 이상 위탁 용역비를 이제 편성을 하시면은 과세 조정 단계에서 약간 조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BR&D 사업으로 간접비 책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수행계획서 발표 자료는 제출 후에 변경이 불가하고 동영상 제안서는 포함이 불가합니다. 평가 시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고가의 장비 구매 및 자산 취득은 최소화하고 임차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은 저희가 보고문상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처음에 많이 보는 부분이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정산하고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지침을 보고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데이터 주요 특성은 조윤재 선생님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25년 과제별 특성에 따른 주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저희 과제들도 이제 다음과 같이 라지 랭귀지 모델용 데이터, 그리고 라지 멀티모달 모델용 데이터, 합성 데이터, 그리고 추론형 AI 데이터로 과제 특성들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먼저 라지 랭귀지 모달 데이터는 RFP 상의 요구 사항과 제안서 그 컨소시엄에서의 어떤 컨셉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을 위한 말뭉치 데이터와 LL 미세 조정을 위한 인스트럭션 데이터로 잘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주시기 바라면 이제 LLM 모델로 유효성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지 멀티모달 모델 데이터는 단일 모달리티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게 아닌 서로 다른 이질적인 모달리티 데이터 간에 서로 매칭을 시켜서 라지 멀티모달 모델로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는 주로 이제 의료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데이터 분포와 특성을 잘 이제 학습을 시켜서 생성 모델을 통해 인위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잘 만들고 FID나 비주얼 튜링 테스트 등 합성 데이터 품질 검증을 위한 과정을 꼭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는 생성 모델의 성능도 검증을 해야 되고 합성 데이터로 만든 AI 모델의 유효성 성능도 같이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과제에서는 이제 추론형 AI 학습 데이터를 새롭게 이제 신설했습니다. 초거대 모델의 리즈닝, 추론 능력 학습을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구조화된 단계를 통해서
답변 및 행동을 도출하는 이런 체인 오브 소트 (COT) 형태의 리즈닝 데이터 구축이 주된 정의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딥시크 그리고 챗GPT의 5 시리즈 모델들의 어떤 추론형 AI 학습을 위한 그런 체인 오브 소트 데이터를 구축해 주십사 이제 과제별로 COT 데이터에 관련한 과제들을 마련해놨습니다. 본 COT 데이터는 단답식이 아닌 단순한 QA가 아닌 통합적인 추론을 복합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추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추론 단계별로 최적화된 사고 단계를 선별해서 작성해 주시고 답변을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시크와 같이 롱 COT 퀄리티에 버금가는 그런 고품질의 COT 데이터를 구축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리즈닝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적절한 방안과 그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고도의 추론 과정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작성해서 검수한 COT 데이터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COT 데이터는 단순한 어떤 프롬프트 형태가 아닙니다. AI 데이터의 형태임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RFP의 과제 특성에 맞추어서 QA 등 어떤 구조화된 포맷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T 데이터의 구축은 일종의 데이터 가공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가 있는데요. 추론 문제를 먼저 적절하게 정리하시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규칙과 전략을 설정한 다음 단계별로 굉장히 최적화된 논리를 전개를 하시고 그 최적화된 논리가 제대로 되는지 밸리데이션 검증과 피드백을 통해 최적화된 COT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정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과제들의 데이터 구축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요구사항들인데요. 데이터의 권리 획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적 법 제도적인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와주시길 바라고요. AI 허브 정책에 맞는 라이센스를 꼭 잘 확보를 해주시고 특히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IRB, DRB 등 데이터 확보를 위한 그런 사전 준비들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AI 데이터 구축 공정상에서 그리고 과업 진행상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련한 내용을 꼭 잘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에서 매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는데요. 각 컨소시엄들께서는 각 과제에 맞는 데이터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사항과 그거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복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가 적정한 원천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과업 구축 공정 혹은 품질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원천 데이터 수집을 하실 때는 꼭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데이터만 수집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내부적으로도 유사도를 활용하는 등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최대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구축량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매년 강조하고 있는데요. RFP의 과업 내용별로 최소 요구량을 꼭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행 계획서 상에는 꼭 환산 단위를 기재하셔가지고 정확한 목표량과 그리고 구축하고 난 뒤에는 달성량을 잘 이제 표기를 하시고 구축 목표량을 달성했다라는 게 증빙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절 단위 기준의 토큰 수량도 같이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RFP 과제 목표에 적절한 품질 검증 방안도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품질 검증 기준에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과제 조정위원회나 혹은 NIA, TTA와 함께 품질 검증 기준을 위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컨소시엄과 함께 합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2025년에 발주한 이제 1차 공모 과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뷰티 헬스케어 데이터의 목록이고요. COT로 표기가 된 것들이 이제 추론형 AI 데이터를 같이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RFP고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데이터로 꼭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드린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입니다. K-스토어 콘텐츠 데이터가 추론형 데이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 제조 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이 로봇 데이터들의 위주로 COT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론형 데이터들은 일반적인 추론형 데이터로
또 가능하고 혹은 멀티모달 데이터로서 멀티모달 COT 데이터도 가능하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COT 데이터로 로봇에 대한 어떤 지시문을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COT 데이터가 요구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CCTV 데이터가 COT 데이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금융회계 분야에서도 합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과제에 대해서는 각 일종씩 데이터 이제 과제 3개가 발주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 신기술, 피지컬 AI나 추론형 AI 그리고 공간 컴퓨팅 등 인공지능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데이터 과제로 제안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에 이렇게 공고가 나가고 공모 신청서 마감이 이제 5월 첫 주 정도에 있고 그 이후에 선정 평가와 사업자 확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과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대략적으로 한 6월부터 협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AI 데이터 중간 점검 그리고 최종 제출 등 이제 품질 관련한 프로세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 관리를 위한 어떤 현장 점검과 같은 프로세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 25년 10월까지 데이터를 꼭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몇 개 분야까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까 문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개 기업 기관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 자격으로 최대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분야에 따른 수행기관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즉 하나의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속해서 동일한 과제를 지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나 수요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 주관기관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재무제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입니다. 신생기업 또한 참여나 주관기관에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개시 재무제표 또는 회계사 날인을 받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 시에 완전 자본 잠식일 경우에는 평가 배제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의 인건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책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투입 인력은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반영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 기준의 기본급을 꼭 잘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너무 과도한 기본급 설정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의 경우에는 수행기간 급여 기준에 꼭 준해서 산정을 하시고 다만 통계청 기준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배는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한 수준의 금액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님들 등의 인건비는 지원금으로 책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정부 지원금 등으로 급여의 100%를 받고 계신 경우는 인건비의 추가 산정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접비나 연구 수당도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의 인건비 현금 산정이 안 된다면 현물 계상도 불가능할까라는 점에서 현물 계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 기관, 국립대 같은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자부담 출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계상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일 경우에는 참여 인력의 기본급이 0원 또는 언더바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에 관련한 문의처입니다. 현재 저희가 AI 허브 헬프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허브에 다음과 같이 들어가시면 고객 지원 문의하기에서 25년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사업 문의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프데스크 연락처와 같이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AI 허브에 같이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NIA AI 허브 관련한 공식 SNS 채널에서 많은 안내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사업팀 유호진 팀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데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지원 AI 데이터 팀의 유호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년 있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참여하실 때 좀 약간 유념하셔야 될 사항들,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에서 매년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제 청년입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사업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하는 것만큼 청렴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가 사업 중간중간에 이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좀 결정을 좀 해주십사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뭐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증빙을 좀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 이제 수행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사업을 잘 수행하시고 목표도 잘 달성하시고도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빙을 갖다가 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비를 일부 이제 단순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요. 그 사업하시는 참여가 만약에 되신다면 참여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잘 이렇게 챙겨가지고 증빙이 빠짐이 없는지, 특히 이제 작업하고 관련된 그런 증빙들이 빠진 게 없는지를 잘 챙기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반드시 고려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뭐 사업 아까 계속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거의 7년 8년 진행되면서 이제 주로 라벨링 데이터 사업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분별형, 판별형 데이터 AI를 위한 이제 할 때 라벨링 데이터 중심으로 이때까지 끌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생성형 AI에다 이제 출현 AI가 나타나면서 데이터 자체가 되게 어떤 이제 논리적이고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태스크를 달성할 수 있는 AI가 나왔고 그걸 위한 데이터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도 사실은 그걸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참여하실 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잠깐 뭐 가이드라인이 있냐고 좀 여쭤본 것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저 어떤 뭐 COT를 위한 그런 데이터의 가이드라인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저희들도 개념도 아직까지는 좀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갖다 드린 거고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조금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제 구축해가면서 그런 COT 데이터나 논리적인 데이터를 갖다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나 가이드라인을 같이 좀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 참여하실 때 뭐 아까 논문도 많고 지금 이미 또 뭐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다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연구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면 그렇게 잘 제안해 주시면 뭐 과제에 선정될 수 있으시겠다라고 제가 뭐 확신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올해 사업에서 저희 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바니까요.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제안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각자 잘 뭐 제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초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